여러분, 도의장가를 아십니까? 즉,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1120년 고려 예종이 서경에 행차하여 팔관회가 열렸을 때 고려 태조 왕건 당시의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위해 사망한 신순겸 장군과 김낙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산 전투의 상황을 요약해 봅시다. 927년 한반도의 패권은 거칠고 노련한 호랑이 견훤에게 기우는 듯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도성 서라벌을 기습해 경혜왕을 자결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소식을 들은 고려의 태조 왕건은 분노하며 정예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직접 출정합니다. 신라를 돕고 견훤의 기세를 꺾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반면 백제의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고 회군하던 중 대구 공산, 즉 팔공산의 험한 길목에 복병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왕건은 정예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들어가지만 거대한 포위망에 갇히고 맙니다. 후백제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고려의 명장들이 하나 둘 쓰러져갔고 왕건은 생애 가장 처참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때 왕건의 곁을 지키던 신순겸과 김낙이 결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왕건에게 피신을 간곡히 권하며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칩니다. 신순겸은 왕건과 외모가 닮았다는 점을 이용해 왕의 갑옷과 투구, 용포를 바꿔 입고 어차에 올라 적들을 유인했습니다. 김낙 장군은 왕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호위무사이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신순겸이 탄 수레 옆에서 후백제군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적군이 왕으로 위장한 신순겸과 그를 호위하는 김낙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 진짜 왕건은 일반 병졸의 옷을 입고 소수의 인원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후백제군은 마침내 신순겸과 김낙을 전사시키고 환호하며 왕의 머리를 베었다고 생각했으나 곧 그들이 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장군은 주군을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되어 장렬히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전투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건은 두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특히 신순겸은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였기에 왕건은 금으로 머리 형상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두 장군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모습을 본뜬 나무 인형을 만들어 연회석에 앉히고 술을 권했을 정도로 그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날 대구 팔공산 인근에는 이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신순겸과 김낙이 전사하며 군대가 패한 곳은 파군제, 왕건이 도주하다 나무 뒤에 숨었던 곳은 은적사라 불립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참패했지만 신순겸과 김낙의 희생은 고려 장수들의 충성심을 상징하였고 이는 훗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게 신라를 짓밟은 견훤과 달리 신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왕건의 모습은 신라 유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이 처절한 패배는 훗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도덕적 명분이 되었습니다.